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0년대 후반, 일본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은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마을은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었으며 많은 이들이 가족과 집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황폐한 풍경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요한 절망 속에서 그날을 연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지붕이 허물어져 가는 집 안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전쟁 전에는 항상 북적거렸던 이곳이 이제는 잿빛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 마을의 어린 소년 준이는 매일 밤 어머니 곁에서 이웃들이 나누는 괴담을 들으며 잠들었다. 어머니는 준이에게 무섭지 않도록 하려고 매번 이야기를 부드럽게 끝내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에는 언제나 끝나지 않은 공포와 미스터리가 가득했다. 특히 전쟁 중에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공포로 준이의 어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 마을에는 전쟁 중 사라진 사람들이 돌아와 밤마다 울부짖는다고 했단다. 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은 가족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원혼들이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을 떠돌며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단다. 준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마치 그 울부짖는 영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방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마을은 적막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 적막 속에서 그는 분명히 들었다. 아주 희미하게 어딘가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날 준이는 마을 주변을 혼자서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오래된 폐허를 발견했다. 그것은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 무너져버린 옛 학교의 잔해였다. 부서진 벽과 날카로운 철근들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었고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그날 밤 준이는 폐허 근처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그를 이끌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폐허는 더욱 불길하게 보였다. 그의 작은 손전등 불빛은 주변의 무너진 벽돌과 잔해들을 비추었지만 그 너머에는 끝없는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준이는 눈앞에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약간의 빛이었다. 처음에는 작고 희미하게 깜빡이는 듯 보였지만 점차 그 빛은 더 밝아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준이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유령처럼 숲속으로 이끌었다. 준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빛을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그 빛은 그를 숲속 깊은 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준이는 갑작스레 주위가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전등의 불빛조차 더 이상 앞을 밝히지 못할 정도로 어두워졌다. 그러면서도 그 작은 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가까워졌다. 준이는 손전등을 끄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었다. 작은 불덩어리가 사람처럼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전설에서 듣던 히토다마였다. 준이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히토다마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준이의 피부에 차가운 전율을 일으켰다. 그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차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히토다마는 준이를 잠시 응시하더니 그 주변을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치 준이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점차 가까워졌다. 그 순간 준이는 강한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그 히토다마가 자신을 그곳에 두고 떠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다. 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작은 불덩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준이는 어떤 끔찍한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전쟁 중 사라진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준이는 그 히토다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형체를 본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무한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준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준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소리 없이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숲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는 달리면 달릴수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히토다마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마치 준이를 에워싸기라도 하듯 나타났고 그는 점점 그들 사이에 갇히고 말았다. 준이는 소리를 지르며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작아져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혔다.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히토다마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그들은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준이는 자신이 이곳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준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했다. 준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어둠 속으로 쓰러졌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서 기절해 있는 준이를 발견했다. 그는 이내 집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은 이후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밤 준이는 다시 한번 숲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를 찾으러 나온 사람들은 마치 홀린 듯 숲속으로 향하는 준이를 보며 차마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날 밤 준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도 준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전쟁 중 사라진 영혼들과 함께 영원히 숲속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그 이후로 그 숲은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금기된 장소가 되었다. 밤이 되면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떠다니는 것이 보였지만 아무도 그 빛의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준이가 사라진 후 몇 주가 지나자 마을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준이의 실종에 대해 속삭이기를 멈췄고 그의 존재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매일 밤 준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문 앞에 등을 켜두었다. 그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다. 이 집은 전쟁 중 파괴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집 중 하나로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 집은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낮에도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은 집이라고 수군거렸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준이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집은 뭔가 이상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고 말했다.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 아무도 없는데도 열리는 창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거울 속에 비치는 알 수 없는 그림자였다. 준이가 사라진 후 그의 어머니는 더욱 그 집에 틀어박혔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도 마을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꾸만 그 집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곤 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 들리는 발소리, 벽에서 울려 퍼지는 정체 모를 속삭임, 그리고 그녀가 잠이 들 때마다 꾸는 악몽들. 준이의 어머니는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 강렬해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는 갑자기 너무나도 선명한 환영을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준이였다. 준이는 집안을 걸어다니며 어딘가를 찾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집안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아들이 돌아온 것이라는 생각에 다가가려고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했다. 그때 준이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준이는 점차 흐릿해지더니 마치 연기처럼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아무런 소리도 지를 수 없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여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는 이제 이 집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악몽은 더욱 생생해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항상 집안에 있었고 준이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가 있는 방에 도착할 때마다 그 방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준이는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매일 밤 그 꿈을 꾸면서 점점 더 미쳐갔다. 며칠 후 그녀는 결심했다. 이 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랍을 열고 낡은 문서를 뒤지고 집안에 숨겨진 모든 것을 밝혀내려고 했다. 그러다 그녀는 집의 가장 깊숙한 곳, 거의 잊혀졌던 지하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지하실은 오래된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하는데 계단은 삐걱거리며 언제 무너질지 모를 만큼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에 온몸이 떨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녀는 오래된 가구들과 물건들, 그리고 수많은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발견했다. 그 상자들 중 하나에서 그녀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누군가가 수십 년 전에 썼던 일기였다. 일기 속에는 그 집에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 여자는 전쟁 중 남편과 자식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그 상실감에 점점 미쳐가며 결국 이 집 안에서 자살을 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었다. 일기에는 그 여자가 죽기 전 집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어떤 존재였다. 그리고 그 존재는 지금도 이 집에 남아있다는 암시였다.
일기를 읽은 후 준이의 어머니는 그날 밤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집안에 남아있는 그 존재를 직면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밤이 찾아왔다. 집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그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때 어두운 복도 끝에서 다시 한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일어섰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그 소리를 기다렸다. 마침내 소리가 그녀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빈 공간에서 확실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거울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그녀의 모습을 가로막았다.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더니 마침내 준이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이의 형체를 한 채로 그녀에게 다가오는 악령이었다. 준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은 텅 빈 검은 구멍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준이의 모습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녀의 머리 위로 무언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소리는 분명히 준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준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절망에 가득 찬 원혼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었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준이의 형체는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문이 없었다. 이 집은 저주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할 운명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누구도 그녀가 그날 밤 무엇을 보았는지 물을 수 없었고 그녀도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집안에서만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모습을 감췄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의 기록에서 사라졌고 그 집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하지만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밤마다 그 집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어딘가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희생자가 그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그 속에 숨겨진 어둠을 영원히 가두고 있는 것이다. 준이가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숲 근처에서 기이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몇몇 마을 아이들이 밤에 숲에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저 그들은 공포에 질려 울먹이며 숲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는 듯했다. 준이의 실종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저주받은 숲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숲은 과거 전쟁 중에도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들은 숲이 깊은 어둠과 저주를 품고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돌아올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오히려 젊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몇몇 대담한 이들은 숲속 깊이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도 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K라는 젊은 청년이었다. K는 어릴 때부터 이 숲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절대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는 그에게 오히려 숲에 대한 집착을 심어주었다. 준이의 실종 사건 이후 K는 숲속에서 벌어진 미스터리를 밝혀내고자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준이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어느 날 밤 K는 홀로 숲을 향해 걸어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그는 숲의 경계에 섰다. 숲은 낮에도 어두웠지만 밤이 되면 그 어둠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숲속으로 발을 들였다. 숲 안은 차갑고 습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그 속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K는 조심스럽게 나무 사이를 지나가며 숲 깊숙이 들어갔다. 그의 손전등 불빛이 나무들 사이를 비추며 앞을 밝혔지만 그 빛마저도 이 숲의 깊은 어둠을 뚫을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갔고 마침내 오래된 다리를 발견했다. 그 다리는 K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 속의 다리였다. 그 다리는 전쟁 중 피난민들이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건넜던 다리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 다리는 갑자기 끊어져 버렸고 이후로는 아무도 그 다리를 건널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K가 지금 눈앞에서 본 다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위험해 보였다. 다리의 나무는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밧줄은 거의 끊어져 있었다.
그 다리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짙은 안개가 그 다리 너머를 덮고 있어 다리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K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 다리 위로 올라섰다. 그는 발밑에 나무 판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 발 한 발 다리 위로 걸어갔다. 다리는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것처럼 흔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리를 거의 다 건넜을 때 K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다리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도 나뭇잎의 소리도 그의 숨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는 다리 아래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K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다리 아래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체 같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 존재는 어둠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더니 K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존재가 마침내 그의 눈앞에 다다랐을 때 K는 그 존재가 준이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준이가 아니었다. 준이의 형체를 한 그것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그의 눈은 텅 빈 구멍처럼 보였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K는 그 존재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그 형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었다. K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K에게 다가왔고 그 순간 다리 밑에서 갑작스런 바람이 불어올랐다. 바람은 K의 몸을 휘감으며 그를 끌어당겼다. 그는 발밑에서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그와 동시에 다리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K는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다리 밑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과 함께 다리는 무너져 내렸고 K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동안 K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는 끝없이 추락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히토다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K를 둘러싸고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 히토다마들은 전쟁 중 사라진 사람들의 영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절망을 K에게 전하려고 했다. K는 그들의 속삭임과 비명 속에서 끝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마치 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영혼은 그들과 함께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순간 K는 자신이 절대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곳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이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끊어진 다리 근처에서 K의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그 외에는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의 실종을 그저 또 하나의 미스터리로 받아들였다. 마을의 아이들은 다시는 숲에 가지 않았고 다리도 더 이상 아무도 건너지 않았다. 몇 달 후 마을에는 다시금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을 뒷산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산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희미하고 때로는 물 흐르는 소리처럼 낮고 잔잔했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참 목소리였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달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였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 소리가 산의 저주라며 두려워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그 산은 전쟁 중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모여들어 만들어진 곳이라고 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곳에 묻힌 사람들의 영혼은 평온을 찾지 못했고 그 산은 저주받은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산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인 사키는 이 소문을 무시했다. 사키는 젊고 도전적인 성격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마을의 전설과 괴담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욱 흥미를 느꼈고 그 비밀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그 산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사키는 홀로 그 산을 오르기로 했다. 그녀는 밤이 되면 들린다는 속삭임을 직접 듣고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경고한 것을 무시하고 산길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그녀는 마을을 뒤로하고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길은 점점 가파르고 험난해졌다. 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있었고 그 안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기이한 소리로 변해갔다. 사키는 주위를 둘러보며 걸음을 늦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며 그저 자신의 기분 탓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조금 더 걸어가자 그 속삭임이 분명히 들려왔다. 그것은 산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녀는 그 소리가 이끄는 대로 산길을 따라갔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녀는 그 소리가 나오는 곳을 찾아 헤맸다. 사키는 산속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바람도 멈추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사키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산의 정막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앞에 있는 큰 바위 너머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작은 빛이었다. 희미하게 깜빡이며 마치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그 빛은 사키에게 친숙한 모습이었다. 그것은 전설에서 자주 이야기되던 히토다마였다.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빛은 그녀가 다가가자 점점 더 밝아지며 그녀를 깊은 산속으로 유도했다. 사키는 히토다마를 따라가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산길을 따라 걷던 중 사키는 오래된 신사를 발견했다. 그 신사는 수년 동안 방치된 듯 보였다. 나무와 덩굴이 신사를 덮고 있었고 건물은 반쯤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 신사 앞에는 히토다마가 여전히 떠다니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키는 신사 앞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신사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신사 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먼지와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그녀는 신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마침내 신사의 제단 앞에 다다랐다. 그 제단 앞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오래된 자물쇠는 녹슬어 있어 힘을 주자 쉽게 부서졌다. 사키는 상자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서 오래된 종이와 함께 누군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일기장은 신사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 중 이 신사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은 당시 신사의 주지 스님이 쓴 것으로 보였고 그 스님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신사에 모여들었다고 적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그 영혼들은 신사에 갇히게 되었고 그들의 원한과 저주가 신사와 그 주변 산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스님의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 내용은 그 스님이 더 이상 이 저주를 막을 수 없다고 절망하며 자신도 결국 이 산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기는 끝나 있었다. 사키는 그 일기장을 읽고 난 후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자신이 이 산에 들어와서는 안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신사에서 나와 곧장 산을 내려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압박감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 소리는 분명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소리에는 또한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 소리의 출처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어둠과 나무들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돌려 산을 내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땅에 묶인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무언가가 그녀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땅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산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주위의 나무들이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뻗어나가며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었다. 그들은 산의 속삭임에 이끌려 이곳에 갇힌 채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사키는 그들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끝없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를 그들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사키는 온몸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발은 이미 땅속에 깊이 박혀 있었고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산의 저주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이 산에 갇힌 영혼들이 자신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들의 손길이 그녀를 붙잡고 그들의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산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사키의 실종 이후 마을은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숲이나 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고 마치 그것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불안이 깔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무언가가 마침내 나타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장로 할아버지 타케시는 마을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전쟁 전과 전쟁 후의 모든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이 마을의 어두운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결국 마을에 닥칠 재앙의 전조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 재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마을을 덮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타케시는 깊은 잠에서 갑작스레 깨어났다. 그의 창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기도 했고 물결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의 방 안까지 스며들어왔고 타케시는 그 소리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타케시는 무언가를 보았다. 마을의 끝 숲과 산이 있는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등불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그는 그 불빛들이 히토다마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것들은 산에서부터 서서히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다. 타케시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불빛들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 불빛들 속에서 사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마을의 끝자락에서 서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은 히토다마들 사이에서 희미하게 일렁였고 그녀의 눈은 텅 빈 구멍처럼 보였다. 타케시는 급히 집 밖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을 깨웠다. 사람들은 그가 왜 그토록 급히 그들을 깨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타케시의 두려움은 그들에게도 전염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와 마을 끝자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키와 함께 다가오는 히토다마들을 보았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자들이 아닌 죽은 자들의 행렬 같았다. 사키와 히토다마들은 마을 중앙으로 점점 더 가까워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그들 중 누구도 도망칠 수 없었다. 그 불길한 행렬은 마을 중앙에 다다르자 멈추었다. 사키는 그 행렬의 선두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키의 입에서 깊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사키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영혼들의 목소리가 겹쳐진 것처럼 들렸다. 그녀의 뒤에는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후로 실종된 모든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채 그들의 원한과 고통을 마음에 가져왔다. 타케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제 이 마을에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마을은 단순히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전쟁 중에 일어난 끔찍한 일을 은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전쟁 중 이 마을의 전신이었던 마을에서는 수많은 학살이 벌어졌고 그 영혼들은 이 마을의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었다. 그 영혼들은 이제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이 마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 앞에 서 있는 사키와 히토다마들이 결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때 마을 중앙에 있는 오래된 사당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사당 안에서는 어둠이 솟아올라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다. 그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퍼져나갔고 마을의 집들을 하나둘씩 삼켜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둠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사키와 히토다마들은 그 어둠 속에서 점점 더 희미해져 갔고 마을은 점차 어둠 속으로 잠겨갔다. 마침내 그 어둠은 마을 전체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추었다. 마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어둠과 그 안에서 울리는 속삭임만이 남아있었다. 그 속삭임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곳에 영원히 갇혀버렸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후로 그 마을을 찾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을의 이름도 위치도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산과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곳에서는 여전히 히토다마들이 떠다니며 누군가를 부르는 속삭임이 들려온다고 한다. 그 마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갇힌 영혼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헤매며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 마을이 사라졌어도 그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며 누군가가 그곳을 찾는다면 다시 깨어날 것이다. 죽은 자들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으며 그 저주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